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그냥 마냥 여기 앉아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 끝낼까요? 끝낼까요? 싱그럽다, 근데. 그러네요. 네, 마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5번째 산으로 간 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책 속에 녹아있는 텍스트들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드리는 산책 시간인데요. 오늘 특히 제가 설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고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어하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와 달리기에 대한 삶이 녹아있는 책을 소개해드리게 됐고, 특히나 또 오늘 모실 작가님은 제가 너무나 만나 뵙고 싶었던 분입니다. 윌북이라는 출판사가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을 가까이 벗할 수 있도록 자연을 들여놓는 그런 책들을 많이 출판하는 곳이고요. 오늘 함께 하실 작가님도요. 풀코스를 10회 완주하시고요. 철인 3종 트라이애슬런을 15회였나? 11년 동안 70여 권의 책을 만드신 에디터이자 즉 편집자셨는데 운동을 통해서 몸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이영미 작가님을 모시고 뛰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녀체력을 쓴 작가 이영미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는 편집자예요. 그래서 한 27년간 책을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만들다가 한 13년쯤 전에 뭔가 깨달음을 얻고 이제부터는 머리를 쓰지 말고 몸을 쓰자,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한 7종 정도의 운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생활체육인이 됐습니다. 더 멋진 분의 책을 세진 씨랑 얘기를 나누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달리는 러너이자 생물학자인 베른트 하인리히 책 뛰는 사람입니다. 이 뛰는 사람은요, 단순히 달리는 사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무언가에 여전히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이 심장이 뛰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와 삶과 모든 것을 정말 멋지게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야기라고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오늘 우리 이영미 작가님을 모시고 멋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보면 이게 사람의 생체 시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 생체 시계를 몸에 지니고 있는데 네. 이게 몇 시를 가리키는지는 모른다라고 네. 했는데 네. 작가님도 운동 전과 후에 그 생체 시계의 흐르는 속도나 이런 느낌이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느껴지시는 게 있다면? 일단 우리는 매일 느끼잖아요. 맞아요. 배고픈 거. 그쵸? 신기하게도 맞아요. 그 네. 아침, 점심, 저녁에 맞춰서 네. 배가 꼬르륵 되고 저는 또 최근에 생체 시계에 대한 그 경험을 되게 격렬하게 했어요. 격렬하게? 왜 했냐면 그 갱년기 증후군의 가장 큰 증상으로 불면증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불면증은 운동을 아무리 심하게 했던 상관없이 저한테 그 불면증이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 하고 저는 그 전문가 수면 의사와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바로 생체시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루 주기를 맞춰라. 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태양과 동시에 아침에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태양 빛을 아침에 쐬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호르몬이 나오면서 잠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몸으로 저도 그걸 맞춰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새벽 운동을 못 했거든요. 체육관 문을 닫아서. 근데 이제 그럼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맞춰보자 해서 5시면 일어나서 아침 햇볕을 쐬고 운동하고 그랬더니 10시만 되면 이제 슬슬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자야 돼요. 그 시간에 딴짓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 몸에 정말 그 태양과 이렇게 같이 가는 하루 주기 시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글쎄요. 그 하인리가 말하는 생체 주기 시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비슷한 나이대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약간 역행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네, 나는 네. 40쯤 되면 이제 내 몸은 시들어간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네, 네. 사실 제 몸의 그 상태로 보면 지금 제가 50대 중반이거든요. 지금 절정이 아직 안 왔어요. 아, 네. 너무 희망찬 말이죠. 응. 그래서 하인리의 책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큰 용기를 얻은 게 이제 저는 한 50, 60 넘으면 운동을 조금 이렇게 쉬운 걸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이분이 80세에 100km 뛴다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이 책을 읽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조금 더 절정이 갈 때까지 운동을 격하게 해도 될 것 같고 그것을 그 생명이 저한테 주어진 한 80세까지 좀 유지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이 책에서 좀 위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생체 시계 이런 게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가 내 생체 시계와 맞아요. 건강하게 건전한 네. 뭔가 경쟁을 하면서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네. 격려를 주는 그렇죠.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노화나 이런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분명 늦출 수는 있다는 생각으로 네. 열심히 움직여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네. 아무튼 사회에서 말하는 잣대는 음. 한 여성의 경우는 특히 한 40살쯤에서 이렇게 절정을 오르고 이제는 그 어떤 성적인 그런 건강함이나 매력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반대로 생체 시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 중에 네, 하나고 네. 하인리가 바로 그런 점에 저희 그 고무시키고 네. 격려를 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오늘도 딱 오전에 이렇게 햇빛을 받고 네. 하루 주기를 맞췄으니 꿀잠 이야기네요. 네. 그럼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숲속에 앉았어요. 네. 뭔가 숲이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드는데 네. 막 저는 뛰고 싶지 않으세요? 달리고 싶죠. 근데 오늘은 안 뛰고 싶어요. 뛰었다가는 힘들어. 베른트 하인리히가 생물학자이자 러너인데 맞아요. 왜 어렸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10살 이전까지 숲에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숲에는 뭐 공책도 책도 없고 음악도 없었지만 이 새 소리가 음악이 되어주고 매력적인 새가 있고 뭔가 이렇게 나뭇가지로 쑤시면은 움직이는 개미집들이 있고 맞아요. 딱정벌레가 살고 이게 그 안에서 음식이건 모든 즐거움을 내 두 다리로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 문구가 저한테는 되게 많이 훅 왔어요. 사실 그 어렸을 때 그 하인리의 그런 생태 감수성 이런 네. 것들이 생물학자로서의 길을 가게 하고 러너로서 뭔가 특별한 뭐 달리기를 할 거야가 아니라 일상에 녹아드는 달리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분명 우리 작가님도 두 다리로 뭔가 이뤄냈던 혹은 그 자연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뭐냐면 그 어려서 12살부터 6년간 부모와 떨어져서 네, 어느 네. 그 집단 학교에 네, 다녔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부모의 어떤 간섭이나 이런 거로부터도 자유로웠고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그때 이제 숲속을 막 헤맸던 그 달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이제 저도 가만히 제 그 지난 날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는 그 전형적인 도시 여자예요. 네, 네, 서울을 네. 벗어난 적이 거의 없고 또 벗어나기도 싫었고 이렇게 햇빛에 앉아서 얼굴 타는 것도 싫었고 그게 40살 정도까지 유지되다가 그게 어느 시점과 맞물리냐면요. 맞아요. 자연을 내 좋은 걸 느꼈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제가 철인삼종을 한다는 건 그 세 가지 종목을 다 야외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수영도 수영장이 아니라 바다 수영이고 오픈워터에서 네. 네. 그다음에 갈아입고 자전거 타고 40km를 또 멋진 길을 달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10km를 달리고 그러니까 이 밖에서 하는 그 오프로드라고 그러죠. 그거에 일단 저는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수영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이 바다에서 하는 수영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이 주는 이 경이로움, 이 상쾌함, 그죠? 그런 어떤 이 태양빛 이런 것들이 저한테 주는 그 효과를 100% 받아들이고 몰입해야 그게 더 훨씬 더 운동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희 동네에서
3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리고 네네네. 한 아파트에서 19년 동안 살고 네. 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왜요? 왜냐면 네. 사람들이 그래요. 야, 어. 그 돈을 벌려면 아파트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강북의 그 구석의 한 아파트에서 19년을 살았냐. 근데 제가 그 아파트에서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횡단보도만 건너면 자전거 길이에요. 바로 코앞에 수영장 있고 네, 체육관이 네, 있어요. 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바보 같아요. 왜 여기서 안 살고 다른 데로 이사 가지? 그러네. 네, 진짜.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어떤 자연과 가까이 있어서 그게 저한테 주는 그런 어떤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 사는 이 삶이 저는 행복해서 하이니의 그 마음을 저는 네. 누구보다 잘 알 것 같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작가님의 얼굴과 이 표정과 눈빛에서 그런 게 너무나 고스란히 전달돼서 저까지 진짜 그 감정에 약간 업이 되거든요. 네. 이게 나무도 생김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소한 일과 뭔가 경험들이 쌓여서 엄청난 걸 네, 저 그 말 이룩한다는. 너무 좋아해요. 네, 근데 저도. 어떻게 그 말을 딱 집어내서 제가 왜냐면 네. 이제 세진 씨나 저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사람. 네, 재능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했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되게 연습과 훈련과 노력을 해서 된 사람들이라서 특히 저는 이미 나이 들어서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40 넘어서 시작하신 네,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게 천천히 해라. 젊은 사람 못 따라가. 그다음에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씩 해. 대신 하나 중요한 게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 그 지속하는 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하면 천천히 하고 조금씩 하고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생체 시계를 더 뒤로 늘릴 수 있는 그 방법인 거죠. 꾸준히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길. 네. 여기가 안산의 메타세카이어 길입니다. 네. 짧은 구간이지만 네. 좀 색다른 느낌의 숲을 만날 수 있는 구간이라서 제가 읽으면서 이제 막 좀 와닿았던 문구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도 참 좋았어요. 뭐냐면 인간은 가능하면 맞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네. 만들려고 하는데 이왕이면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닌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체성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네. 저의 경우에도 운동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의 그런 정체성이 조금 확고해진 편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작가님에게도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 이 하이니는 자기는 그 생물학자지만 자기가 만든 정체성은 러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저도 세진 씨만큼 굉장히 와닿았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편집자잖아요. 네, 평생을 네. 저는 70대면 제 모습을 상상을 항상 해왔어요. 이렇게 약간 등은 굽고 머리는 백발에 네. 안경 쓰고 네. 책상에 앉아서 등 굽은 그런 노인 편집자로 살 거다라고 생각을 평생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전혀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뭐 책도 더 열심히 보긴 하지만 이런 야외에서 몸을 움직이는 걸 훨씬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저도 제 정체성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의 일종의 반전 매력, 저는 그런 반전 매력을 선사한 점에서 굉장히 큰 격려가 됐고 시작. 왜냐하면 이 문이 하나 있어요. 저 문 밖에 어떤 세상이 있을지는 나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열어는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열어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문고리를 잡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잡지도 않고 그냥 저 문 닫혔어라든가 뭐 열어봤자 별거 없어라든가 무서워라든가 그렇게 생각만 한다고요. 근데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고 저는 일단 문고리 잡아. 그게 첫 번째야. 그죠? 문고리를 잡으면 돌릴지 뭐 이제 방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열고 나가볼만 하면 나가고 저는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시작. 그리고 저는 작심삼일의 여왕이에요, 사실. 계속 하는 거지 뭐. 맞아요. 그러니까 3일 했다가 좀 쉬고 또 3일 했다 또 쉬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달 하면 한 달의 여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시작이 되게 중요하고 시작해서 일단
해서 실행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쉬더라도 또 다시 시작하면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뭔가 운동이나 달리기라는 한 종목에 국한된 게 아니라 맞아요.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인생의 것 같아요. 지혜를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배웠다. 그 스스로를 그런 생체 실험군이 되어서 맞아요. 마치 비용벌, 꿀벌, 뭐 나비 이런 걸 연구하듯이 이 달리기가 노화나 혹은 그 컨디션 회복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직접 몸으로 느낀다는 거에 그래도 뭐 심장 박동수에는 정해져 있어서 이만큼 뛰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자기는 여전히 16살의 심장을 갖고 있고 이 얘기 들으면서 아직 더 뛰어도 되는구나 한참 더 남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그 재밌잖아요. 꿀벌이 그 열을 배출하는 거. 저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이게 너무 싫었거든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땀이 나서. 근데 이 땀이 이렇게 흘러서 내가 열을 배출하고 그래서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 책을 보고 알았어요. 맞아요. 각종 생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그리고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 왜 허스키나 뭐 이런 개 종류가 초반에부터 열심히 안 뛰잖아요. 초반에는 서서히 워밍업을 하면서 점점 빨라지는. 우리 왜 그런 거 마라톤 하면 느끼잖아요. 맞아요. 10km보다 뒤에 20km를 훨씬 잘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어떤 모든 생물은 다 같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그리고 그래서 더 존중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이 들어있어서 좋았어요. 맞아. 이제 하늘이 드러나고 시야가 트이고. 우와. 앞산이 엄청 잘 보이네요. 인왕산이랑 연결돼 있어요. 인왕산 성곽길 보이시죠? 멋있다. 네네. 안산, 인왕산은 연계 산행도 많이 해요. 여기 그 하늘다리인가 다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여기 집들이 여기 딱 쌓였네요. 이렇게 네, 산에. 네. 어머. 서울에 이런 지형이 있는지 몰랐어요. 와. 좋다, 좋다. 작가님과 헬스장에서 지금 운동 중입니다. 달리기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응원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거. 제가 예전에 다리가 아파서 풀코스를 못 뛰고 운동장에서 응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실 운동장에서 이제 풀코스 주자들이 들어오는 그 길목에 서서 제가 아는 지인들이 오기를 막 응원하는데, 뭐 각양각색의 분들이 오잖아. 다리를 절고 오기도 하고 막 부축받기도 하고 웃으면서 오기도 하고. 근데 그 배번에 있는 이름을 다 한 번씩 불러도 모르지만 화이팅! 다 왔어요! 화이팅! 근데 그냥 잘 뛰고 못 뛰고 뭐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냥 그 길을 달려온 사람들을 저 온 힘을 다해서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하인리도 이 책에 달리기는 그런 운동이다. 맞아요. 모두의 그런 달리기를 응원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함께하는 그런 그런 글들이 뭔가 가슴을 또 찡하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 보고 일단은 달려보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한 다음에 한 3km에서 4km, 5km 달릴 수 있으면 저는 무조건 대회를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회에 처음에 뛰고 사람들이랑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도 재밌고, 중간중간에 서로 응원하는 것도 재밌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결승점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갈 때 사람들이 진짜 많이 응원해 주잖아요. 근데 아니 우리가 태어나서 언제 그렇게 응원을 받아봤냐고.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 기쁨도 맛보고 사람들 응원하는 것도 받고 이러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 구절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는 자기한테 삶을 보태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딱 그렇거든요. 우리가 왜냐면 아주 많이 달린다고 해서 오래 산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달리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일찍 죽는다는 통계가 있지 않잖아요. 다만 달린다는 건 우리 삶이 진짜 풍요로워지고 너무나 기쁜 행복의 어떤 희열을 만끽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결국 이 베른트 하인리히도 그걸 느낀 거예요. 달리기는 나에게 일종의 어떤 삶을 더 준 하나의 어떤 계기다. 그 말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기가 삶을 바꿔주진 않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는 바꿔줬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권하고 싶냐면 그 회사를 다니는 많은
정신 노동자들, 어. 또 저희 같은 네. 작가들, 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사서들, 뭐 이렇게 편집자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할 것이다, 운동이 별로 필요 없고 싫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 아, 이렇게 노구의 생물학자도 뛰는데 나는 왜 못 뛰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분들한테 특별히 권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상을 벗어나서 그리고 이 두 발로 뛰면서 얻어지는 에너지로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서 네. 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그게 중요한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작가님 말씀처럼 삶을 더 풍성하게 살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뛰는 사람을 권해드리고요. 저희 산으로 간 책에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우리 이영미 작가님에게 자연은? 네. 이거 질문 잘하면 상금 있어요? 상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연은 겸손함이다. 겸손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인간은 자기가 가장 잘난 동물인 줄 알고 생명체인 줄 알고 지구도 우리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자연을 접하기 전에는 그런 어떤 자만심에 빠져서 사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네. 자연은 저한테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네. 뭐 굳이 보호를 해야 되나 뭐 이랬는데 막상 이 자연을 접하고 이 안에서 제가 혜택을 받고 이 주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굉장히 겸손해진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자연 앞에서 너무 작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존재가 도대체 겨우 100년도 못 살면서 뭘 그렇게 아웅다웅 힘들게 사나라는 어떤 그런 큰 지혜도 주면서 아무튼 겸손해져서 저는 좀 더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 자연 속에 하나의 어떤 그 비료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인리가 마침 딱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저도 사실 유언장을 써놨는데 그 아들한테 뭐라고 해놨냐면 나는 납골당도 필요 없고 그냥 화장해서 우리 시골집에 나무 밑에 그냥 뿌려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 나무에 비료가 되고 싶어서. 근데 하인리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더 와닿았어요. 네, 덕분에 저는 안산이라는 데를 처음 와봤는데 서울 살면서 늘 느끼는 건데 이렇게 도심에 산이 이렇게 드문드문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정말 저는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안산 소개시켜줘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아주 힘든 등산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스케줄을 잡아보겠습니다. 응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한번 뵙는 걸로. 네. 정말로. 네. 약속. 네. 약속했어요. 우리 이영민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마루님들께 인사하면서 우리 안녕하도록 해요. 네. 마루님들. 네, 안녕. 산책하다 많이 봐주세요. 안녕.